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리포트 플러스 첫 소식입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가 제49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김사만 명성교회 원로 목사가 곽선희 소망교회 원로 목사 뒤를 이어 이사장으로 취임했는데요. 김사만 목사는 군선교회가 이어온 좋은 사역들을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변전중 기자입니다.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기치 아래 군 복음화와 다음 세대 선교에 앞장서온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 지난 1972년 한경직 목사를 중심으로 설립돼 장병 전도와 진중 세례식, 예배당 건축 사업 등 군선교 사역에 헌신해왔습니다. 군선교연합회 제49차 정기총회에서는 지난 33년 동안 연합회를 섬겨온 곽선희 소망교회 원로 목사에 이어 김사만 명성교회 원로 목사가 4대 회장이자 11대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김사만 원로 목사는 지난 1988년부터 군선교연합회 부이사장직을 역임하며 연합회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지난 1993년을 시작으로 4차례에 걸쳐 육군훈련소 진중세례식을 집례하고 2015년과 16년에는 260여 명의 현역 군중 목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수련회를 개최하는 등 군 복음화 사역에 힘써왔습니다. 특히 육군훈련소 연무대교회 새 예배당 건축 당시 건축 후원의 회장을 역임하며 건축비 모금에 힘썼을 뿐 아니라 가장 많은 후원으로 새 예배당 건축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사만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군선교의 길을 닦아주시고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물려주신 좋은 유산을 잘 지켜나가겠다고 비전을 밝혔습니다. 군선교에 오늘날까지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우선 군선교에 그동안 물려주신 좋은 유산 잘 지키고 군선교회에서 이어오신 이 모든 그동안의 그 길을 계속해서 닦으면서 또 발전시켜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하여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군선교연합회를 섬겨온 곽선희 목사는 명예회장으로 추대되며 이 땅이 복음화되는 데 기여하는 군선교연합회가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일 많이 주고 그래서 온 청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중생하고 이 땅이 복음화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군선교 사업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군 복음화를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고자 힘써 달려온 군선교연합회. 연합회는 이번 4대 회장 취임을 계기로 새로운 비전인 다음 세대와 미래 세대, 차세대 청년 선교와 통일 선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시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가 지난 14일 경기도 용인시 축전에 선교사들이 거주할 수 있는 아펜젤러 기념 3호 선교관을 개관했습니다. 이번 선교관 개관은 영광제일감리교회 사택을 개방해 백승영 담임 목사가 당회와 성도들의 동의를 얻어 기증한 것으로 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의 16번째 선교관이 됐습니다. 백승영 목사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중에 조금이라도 선교사들을 도울 것이 있어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유의 정신 저희들이 함께 또 나눴으면 좋겠고 편하게 쉬시다가 또 열리면 또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처가 없어 고민 중이던 선교사들은 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의 섬김에 감사함을 전하면서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고 다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는 코로나19 사태와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당한 선교사들을 위해 한국에서 머물 수 있는 선교관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한편 이를 위해 14명이 10,000원씩 헌금의 선교관 기금을 마련하는 만사영토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국미술인 선교회가 주최하는 제28회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 예선 접수가 오는 26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미술대전의 공모 부분은 한국화와 서양화, 수채화, 판화, 조각 공예이며 1차 심사를 통과한 작품들은 2차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8일부터 진행되는 수상전에 오르게 됩니다. 황적환 한국미술선교회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개최를 고민했다면서 미술대전을 준비하는 모든 작가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행하면서 가장 염려했던 게 4월 말 연휴 기간 동안의 감염 가능성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예상이 적중했는데요. 확진자 동선 공개로 이태원 클럽, 찐방 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집단 감염을 염려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과 관련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수동 연세요양병원 염한서 원장, 바른군인권연구소 김명길 소장 두 분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졌다가 다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또 새로운 이슈가 되어졌는데, 자, 방역 전문가들은 4월 말에 어떤 감염 예상, 연휴 기간을 지나고 예상했는데 정말 현실로 되어졌어요. 특히 이제 이태원 클럽바를 해서 지금 한국에 새로 또 확진자가 나오게 되어졌는데, 자, 우리 소장님 이런 상황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것은 정말 인재 중에 인재죠. 네. 그리고 충분히 예견된 사고였습니다. 예견됐다. 예.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 신천지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특히 이제 교회 방역 문제 때문에 네. 또 교회 예배 문제 때문에 행정당국이 굉장히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나왔죠. 네네, 그렇죠. 당시에 이제 우려했던 사항이 바로 이 클럽 문제였습니다. 네. 새벽까지만 불야성을 이루고 언론에서 몇 배 보도가 되었는데도 네. 당국에서는 뭐 교회 쪽에서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죠. 이번에 이런 클럽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가져두지 않았죠. 그래서 계속 많은 분들이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이번에 이렇게 터져버렸는데 이것은 충분히 뭐 이렇게 있죠. 교회는 막고 클럽은 트고 네. 바로 이게 충분히 예견된 사고가 이번에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특히 이제 심각한 것은 청소년들이라든지 군대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지금 계속 퍼져나오고 있어서 정말 어디까지 퍼질지 심각한 그런 우려 사항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학교도 이제 뭐 개학을 다시 연기해야 될 그런 상황까지 참 되어졌는데, 자, 이 부분 우리 염 원장님한테 한 말씀 좀 여쭙겠는데요. 이 특별히 확진자 동선에서 나온 게 찐방, 블랙 수면방이라고 하는, 아마 생소한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요? 찐방은 우리가 네. 생각하는 일반적인 찜질방이 아니고 네네. 그룹 동성 문란한 네. 성관계를 하는 곳입니다. 아, 그곳에서 8,000원을 내고 들어가면은 네, 그곳에 모인 동성애자들끼리 네, 물론 당연히 처음 본 사람들이죠. 그렇죠. 뭐 그룹으로 동성애를 학문 성관계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한 평 정도의 방들이 수십 네. 개가 있는데 네, 그 방에는 방문이 없고 커튼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나 커튼을 젖히고 들어가서 네. 그 안에 있는 동성애자와 성관계를 맺고 또 중앙에는 홀같이 돼 있어서 수십 네. 명이 뒤엉켜서 성관계를 맺는 업소인데 실제로 그 업소 촬영을 제가 해서 레인보우 리턴즈라는 제가 운영하는 채널이 있는데 네, 네. 유튜브 채널에 올렸으니까 보시면 안에 구조를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불결합니다. 이 네. 벽에는 정액, 대변으로 다 이렇게 묻어져 있고 네, 밑에는 피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불결하게 있고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가 당연히 처리가 안 되는 그런 곳인데 서울 안에만 해도 100군데 이상으로 100군데 예, 정도. 100군데 이상으로 지금 영업 중에 있습니다. 네. 자, 뭐 블랙 수면방도 같은 그런 의미인가요? 동성애자들은 찐방이라고 부르고 네, 왜 블랙 수면방이냐면은 네. 그 가게 이름은 블랙입니다. 아, 가게 그런데 블랙이라서. 수면방이라는 게 뭐냐면 네. 휴게텔 혹은 네. 수면방이라고 그래서 네. 자는 곳이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수면방이라고 하는데 절대 잠만 자는 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일반인들도 그런 데 많이 들어가나요? 거의? 여성은 아예 받지를 않고 네, 네. 남자만 받는데 일반 남성들이 들어갔다가는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을 나오죠.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집단으로만 형성되어지는 어떤 그런 휴게 공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네요. 예, 자, 예. 거기서 많이 이제 감염이 되어졌는데, 자, 이번 다시 또 재발된 코로나19의 감염이 이제 문제는 우리 한번 소장 군까지 이게 파급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 심각성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정말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청소년들하고 이제 군대 문제거든요. 네네. 이번에 이제 66번 환자를 통해서 그 게이 클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은밀성 때문에 그네들이 말을 안 했잖아요. 뭐 말을 안 하고 그러다가 숨기면서 그게 네네. 이제 점차 드러나고 있는데 이제 2차, 3차 감염까지 나타나면서
군대와 이제 학원가 이게 지금 파고들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군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A 야사 우리 사이버 사령부죠. 국방부에 네네. 있는 사이버 사령부 A 야사하고 또 B 대위가 이제 직접 갔던 사례가 돼 있고 그 A 야사가 다시 2차 감염을 해가지고 네네. 또 다른 병사가 지금 감염이 돼서 그래서 지금 현재 확진자만 3명이 더 추가되었고 군에서만 86명 이상이 지금 네네. 지금 계속 이렇게 접촉한 거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현재 처음에는 이제 군대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게 갔다 왔느냐 안 갔다 왔느냐 이제 막 숨기니까 네. 자진 신고하면 지난 월요일까지 자진 신고하면 봐주겠다. 근데 그 당시에까지 보니까 실제 한 사람이 한 40몇 명, 47명이 그랬어요. 네네. 근데 추가적으로 계속 늘어났는데 지금 52명이에요. 네. 실제 갔다 온 그 이태원 클럽 네. 갔다 온 사람인데 간부가 13명, 병사가 7명. 네네. 근데 훈련병들이라고 있어요. 훈련병들이 32명이나 거기 갔다 왔는데 이제 신교대 갔다가 자대로 배치되잖아요. 네네. 그럼 이건 또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 이게 지금 군대 안에서 심각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군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렇죠. 사실 군에 이런 전염병이 감염됐다고 하는 건 참 심각한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이번 이제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보는 시각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군 관계 또 이제 클럽에서 발생된 부분인데 많은 의문점 중에 국민들 하나가 클럽 뭐 그래서 어느 이제 명칭만 계속 나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또 세부적으로 보면 그 클럽은 특정한 사람들이 가는 그런 클럽으로 규정되어져 가지고 어떤 소수 인권만 보호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어떤 국민 어떤 건강 또 국민의 방역에 대한 문제로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염 원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말씀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사건 발생이 됐던 클럽이 명확히 동성애자들 클럽이죠. 네. 그러니까 남성 동성애자들이 들어가서 네. 사실 그곳에서도 성행위를 하는 업소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번 사건의 핵심은 네. 성행위라는 너무나 밀접한 접촉을 통해서 네. 코로나가 집단적으로 감염이 됐고 그 중심에는 동성애라는 문화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사실은 의학적으로 볼 때 고위험군을 명확히 밝히고 네.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적인 방역을 하는 것은 대원칙인데 지금 돌아가는 여러 가지 분위기는 이런 의학적인 혹은 보건학적인 접근보다는 네. 정치적인 그리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네네. 참 마음이 아프고 놀랍게도 제가 3월 10일 날 사실은 동성애자 성업소에서 분명히 코로나 대확산 사건이 있을 거다라고 미리 방송을 한 게 있어요. 네. 2달 만에 사건이 터졌어요. 네네. 그런데 사건 터지자마자 또 한 번 업소에 직접 방문해서 취재를 하고 그간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가장 깊게 다뤘던 것은 기독교다. 기독교에는 동성애 문제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우리 한국 정부에 협조하겠다. 네네. 해가지고 당연히 협조를 구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은 서울 시내에만 있는 100군데 이상의 블랙 수면방 유사 업소 명단을 제출하려고 그러는데 네네.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네. 전 정부가 정말 뭐 의지가 있는 건지 솔직히 모르겠고 네네. 그리고 어제 전화를 해봤어요. 네. 강남 지역에 이번에 문제가 생긴 블랙 수면방이랑 네네. 쌍두마차인 양강구도를 형성했던 S 찜질방이 있어요. 네네. 전화하니까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찐방. 예. 네. 그러니까 오히려 경쟁자 이번 사건으로 제끼고 네. 원탑이 돼버렸어요 거기가. 아. 아니 그런데 정부에서 단속이 전혀 없더라고요. 네네. 이거 좀 문제 아닌가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쪽 단속하니까 저쪽으로 몰리네요. 아니, 이쪽은 문을 닫은 거죠. 블랙은 문을 문을 닫으니까, 닫았으니까 네네. 이제 원래 양강구도 있는데 네네. 바로 위치도 근처입니다. 하나가 손쉽게 그냥 허물어져 버리니까 네. 하나 쪽으로 풍선 효과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참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재 네. 내가 알고 있던 그 위대한 나라가 맞느냐 이런 의구심 그런 것까지 들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발생된 문제를 정말로 소수 인권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국민의 건강으로 볼 거냐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시나요? 당연히 아니죠. 네. 이번에 그 사태 나고 났을 때 네. 인권으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성소수자 인권으로 보도하다가 또 그것도 네. 안 되니까 뭐 은닉성 해가지고 보호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 숨어버린다. 네네. 그런 논리를 해가지고 자꾸 왜곡되게 또 제대로 된 보도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오히려 동성애 자체들에게도 더 오히려 불리해요. 이런 네네. 사태 있었어요.
이게 1980년대 이제 미국에 같은 그런 사례인데도 처음에 이제 인권이다 문제가 해가지고 그네들 자꾸 보호해줬어요. 네. 그런데 이걸 보호해주다 보니까 나중에 불리한 게 누가 불리했는가 하면 동성애한테 자체적으로 불리해요. 왜? 네. 자기들이 건강을 치료하고 자기들을 제대로 알려서 그걸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자꾸 이 병은 숨긴다고 해서 이게 숨겨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더 이걸 더 파헤치고 네. 더 알려가지고 국민도 예방하고 자신도 건강을 지켜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자기들 지금 자꾸 언닉하고 숨기고 아우팅 당하는 이런 소리만 하면서 언닉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문제는 정말 이거 이중성 그런 문제인데요. 아마 숨기면 숨길수록 오히려 1차적인 불리함은 동성애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주변의 인물, 가까운 가까운 가족, 그다음에 주변의 동료 이런 사람들이 이번 이제 벌써 그런 사태가 날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특히 지금 아주 안타까운 것은 그 인권 보도 준칙이라 그래가지고 네. 뭐 준칙은 뭐 규칙이고 강제성도 없어요. 네네. 이걸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기자언론협회가 2011년도 맞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붙여가지고 이거는 그 사람들 혐오 세력을 기독교가 혐오 세력이다. 그래서 그렇게 보도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뭐라고 있는데 정말 이건 얼토당토 안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가 지금 깊이 좀 다루어야 될 그런 문제고 이번에 이태원도 있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종로 지역에도 또 심각해요. 네. 이제 이태원 같은 경우는 20대가 네네. 이제 주로 이루고 있고 뭐 네. 종로 지역에 가면 30대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산 같은 경우는 범일역, 대구 네. 같은 경우는 동대구역, 그다음에 강주 가면 충장로, 물론 이것은 또 소수입니다만은 네네. 뭐 대전의 은행동, 뭐 대형동 각 지역에 전국으로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물론 집중적으로는 이태원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모이고 네. 그다음에 뭐 종로도 이렇게 좀 이런 어떤 실태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실태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려주지 않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그 인권의 측면에 접근할 게 아니라 실상적인 측면에서 국민의 알거리 차원에서 건강적인 측면에서 저는 충분히 이번에 접근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는 이게 확산이 굉장히 빠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이번 클럽은 전국에서 아마 동성애자들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바람에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될 그런 기미가 지금 시작하게 되어졌는데 자, 이 부분 어떤 대안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 그 전에 이제 정확하게 문제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집어야 네네. 되잖아요. 그래야 대안이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문제점부터 출발점부터 기준점부터 방역 당국가 일부 지금 우리가 판단하는 것을 잘못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그 대한감염협회 이사장 그 백경란 교수께서 네네. 이번에 정말 경고를 했더라고요. 한 달 뒤부터 본격적인 시장이 가능이 될 텐데 한 달 뒤부터 한 180명. 지금 네. 벌써 이제 그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대로 추세를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네네. 3주 뒤에는 6,500명, 5일 뒤에는 15,000명까지, 그 뒤에 5일. 그러니까 약 한 달, 2달 가까이 되면 그렇게까지 늘어날 수 있다. 네. 이게 뭐냐면 제대로 방역 처리를 안 하면, 네. 제대로 처리를 안 하면 그리까지 있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고 네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원인 파악부터 제대로 지금 못 하고 있어요. 네네.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동성애 은밀성 타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문제. 네네.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 동성애 앱에 가입하려고 그러면 지금 주민등록을 통해 가지고 이제 미성년자를 가입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청소년들도 그 앱에 주민등록 조작해 가지고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어요. 이제 네. 이런 문제.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그쪽에 접근하고 있고 아까 제가 또 군대 같은 경우 말씀드렸지만 그 훈련병들이 막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 군대 같은 경우에도 BOQ라든지 은밀성을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많이 파고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 진단하는 문제, 또 어디서 벌어지는 문제. 당일날 아까 염 원장님께서 말씀드렸죠. 당일날 동성애자들끼리 맞는 문제, 찐방, 주점, 게이바 이런 실태들 이런 걸 정확하게 실태를 알고 진단을 통해서 이거 실태 알려가는 그게 더 중요한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냥 듣고 가려고 하는 그런 거. 더 이상 확진자만 발생 안 한다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는 좀 심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자, 이제 뭐 모두가 염려하는 코로나19 이제 다시 또 이제 확산되는 그런 추세가 특정 어떤 그 소수자들에 의해서 다시 번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잘 정부에서 규제하다가 이제 생활 방역으로 안전거리 두면서 했다가 그래도 예배를 준비하다가 좀 이런 사건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이제 예배적인 문제 또 공동체적인 문제 앞으로 어떤 준비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지 우리 원장님 어떤 시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기독교는 그동안 방역을 잘 했었어요. 네.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교회 예배 때 구청에서 와서 감시를 했단 말이에요. 방역을 잘 지키고 있는지. 네네. 그 노력으로 동성애자를 찐방 그동안 관리했었으면은 이런 일이 안 생겼죠. 네. 쉽게 말하면은 행정력은 제한이 돼 있는데 네. 필요한 데보다는 네. 다른 곳에 쓰인 게 잘못했다는 거죠. 네. 저는 기독교인들이 뭐 앞으로 어떻게 할까?
그거는 지금처럼 하신 것처럼 네. 예, 똑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더 노력할 것도 없는 거죠.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잘하면 되는 거고. 네. 저는 여기서 기독교인들이 너무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우리가 무슨 죄인인 것처럼 예배 드리는 게 잘못된 것처럼 네. 그런 분위기 좀 있었거든요. 지금 그런 현상으로 돼 가고 있는 현실이라서. 예, 또 예배 드리면은 무슨 대단한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처럼 네, 네. 그런 시각과 기사들, 언론의 보도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언론들이 왜 동성애자들은 그렇게 건전한 비판을 가하지 않는지 네. 저는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그럼 그동안 기독교를 향해서 그렇게 날선 비판했던 의도가 뭔지 네, 네.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곰곰하게 새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기독교가 좀 자신감 있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우리 그동안 방역 잘하고 네. 예배 드렸는데 왜 우리 그렇게 쉽게 말하면 못 살게 굴고 나쁜 짓도 않처럼 매도하다가 네. 동성애 단체는 이렇게 했는데 단체 회장은 사과조차 안 해도 다 덮고 가자 분위기냐. 우리 그동안 범죄 집단으로 매도했던 네, 네. 언론들 다 사과해라. 좀 오히려 당당하게 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동성애자 찐방 문화는 100% 그 근간과 형태 자체가 근본적으로 굉장히 악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네, 네. 그런데 거기는 덮어주자 인권이다 뭐 봐줄 테니까 어떻게 하자라고 그냥 막 그렇게 그분들한테는 너무나 제가 볼 때는 비굴할 정도로 네. 하시면서 기독교에 대해서인 것만큼만 그렇게 무슨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 너무나 심하게 매도하는 그런 분위기 우리 한번 바꿔봐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 건국서 지금까지 온 거 보면 기독교가 공헌한 게 정말 굉장히 많거든 사실. 교육, 의료, 정치, 어떤 국민의 의료 시스템까지. 저도 한번 그걸 당했는데 그 얼마 전에 저희들도 교인들과 20여 명 식당을 갔는데 한 사람 일어나 가지고 왜 교인들이 몰려서 밥 먹으러 다니느냐고 정식으로 항의하는 거를 저도 겪어서 아 지금 한국 사회가 마치 교인들을 적대시하는 그런 현상이 되어졌구나라고 하는 걸 인지하게 되어졌는데 우리 여 원장님 말씀대로 좀 기독교인이 좀 자신 있게 좀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 자 우리 소장님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대응책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행정당국의 일관성 있는 정책이 굉장히 먼저 필요합니다. 네네. 지난번에 우리 했듯이 강력하게 했듯이 이번에 이 성소수자 뭐 무슨 특성 커뮤니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네네. 성소수란 말도 그 봉직적인 용어도 아니에요. 네네. 뭐 약자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데 행정 당국의 이중성부터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국민들이 알아야 되겠다 그런 네네.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접근하는 방법하고 이번에 접근하고 다르다. 뭐 동성애자를 뭐 특권화시키고 기족화시키는 이런 것부터 먼저 그것부터 정확히 알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의 잘못된 정책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굉장히 잘못된 정책을 해왔는데도 네네. 국민들은 인권이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이번에 동성애 문제가 터지면서 이게 뭔가 조금 알아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네. 가장 이제 대표적인 내가 이제 인권 보도 준칙이라는 거. 네. 저거 때문에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고 있구나. 이걸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특히 이번에 그 코로나 성소수자 이태원발 이 문제 때문에 하나 또 알아낸 게 원어민 강사 문제예요. 이 외국인들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 아이들 그 원어민 강사들이 이번에 이태원 클럽에 많이 왔다 갔다는 게 네네. 밝혀지고 있어요. 이 문제도 그 국가인권위원회가 원어민 강사의 과거에는 에이즈 검사를 다 받도록 했습니다. 네네. 외국에 들어오는 사람들. 네네. 근데 지금 그 국가인권위원회가 아직 그걸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없어졌어요. 없어졌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그 원어민 강사들의 그걸 통해서 하면 또 그 문제 충분히 일어날 거라 보는데 이런 네네. 문제 국가인권위원회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금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저 그렇게 또 그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용어 선택의 문제인데요. 그 기독교 단체를 잠깐 혐오 뭐 이렇게 몰아가고 있잖아요. 이 혐오라는 그 말을 이중잣대로 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말 혐오라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이 잘못됐을 때 듣기 굉장히 거북한 문제는 무슨 기독교 단체가 무슨 혐오 단체가 전혀 아니거든요. 네네. 자기들이 어떤 그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상대방에 대한 가해자를 만들기 위한 용어가 바로 혐오라는 용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기독교, 혐오, 보수 혐오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이 용어 선택에 있는 그 선택적 용어를 쓰고 있는 그것부터 우리가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교회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이번에도 예를 들어 예배 드리고 오면 너 집에서 직장에서 쉬어. 이제 이게 지금 사회적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독교는 무조건 저 잘못된 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바라보는 도덕적 기준하고 기독교인들이 바라보는 도덕적 기준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네네. 기독교인들은 좀 더 잘해야 되고 더 도덕적 우월성을 바라보는데 자기들은 못하니까 어떤 열등감적인 해서 만들어냈다는 측면도 있어요. 네. 그래서 기독교인이 조금만 잘못하면 더 크게 부각시킨다는 거. 그거는 어쩌면 사회가 아까 우리 말씀하시듯이
훨씬 봉사나 의료 모든 걸 더 많이 했는데도 오히려 기독교가 폐마당하는 그런 네네. 사태가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기독교 교회가 방역을 잘해오고 더 잘하고 있던 그런 모습을 정말 잘 보여주면 아마 네. 국민들도 조금은 네네. 뭐 하루아침에 이게 되는 게 아니죠. 오랫동안 전해들은 이제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해왔으니까 아니지만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는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네. 보여줬으면 그래 지금 하는 거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 그래도 세상에서 조금 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뭐 기독교 역사는 고난의 역사니까 또 그렇죠. 코로나19를 통해서 예. 기독교가 정말 열심히 방역도 하고 사회에 대해서 구제와 나눔도 많이 했는데 그 모든 공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네네. 오히려 우리 소장님 말씀 혐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질 정도가 되어졌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사회를 위해서 빛을 밝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고 특별히 두 분은 일선에서 정말로 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두 분인데 앞으로 두 분 사역 더 멋지시고 빨리 코로나19가 함께 좀 떠나가기를 우리 함께 모두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조금만 더 주의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큰데요. 안전한 방역을 실천한 일, 여전히 나부터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시청 리포터 플러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